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사흘 전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법정에서 쏟아낸 증언에 모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쇼트트랙에서는 나도 심석희처럼 맞았다면서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졌죠. 머리를 잡고 세게 집어던졌다. 바로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 변천사 선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14년 전인 2004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도 앞선 2002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주민진 선수가 나섰습니다. 그만큼 폭력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퇴한 뒤에 대표팀 코치까지 지내다가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메달을 선사한 한국 동계올림픽의 꽃 쇼트트랙. 그러나 그 환호 뒤에 감춰진 폭력의 실상은 아프고 또 슬프기까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꿈나무들이 헬멧이 깨지도록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주민진 선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감춰졌던 빙상 위의 폭력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쇼트트랙의 잘못된 문화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진 선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그 변천사 선수하고 인터뷰할 때 네네. 2004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비슷한 폭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들은 얘기로는 그 강도가 너무 좀 심해서 들으면서도 좀 당혹스러웠는데 주민진 선수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대표팀 선수 시절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네. 어떤 그 폭력이었을까요? 변천사 선수는 머리를 잡아서 던졌다고 해서 듣는 네.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심석희 선수랑 천사의 말을 듣고 되게 놀랬던 게요. 예. 제가 당했던 폭행하고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좀 놀랬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머리 해체를 잡아서 흔들다가 이제 던진다던가, 예. 네, 발로 찬다던가, 손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때린다던가, 예. 네, 독방에 들어가서 혼나고 폭행을 당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그 그러한, 독방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합니까? 주로 이제 시합을 간다던가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이렇게 좀 트여진 공간에서는 그런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시합이나 국제 시합이나 외국 전지훈련 중에는 방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 예. 네, 그렇게 부르는 후에 이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좀 그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근데 당시에도 역시 이제 외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폭행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고요. 예. 아무것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코치 감독님 말이라면은 이제 거의 법으로 알고 살았을 때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 이제 선수촌 안에 일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예, 예. 그 이유도 모른 채 저희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밖에다 이제 그런 안에 있는 일들을 말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밖에 이제 그런 일들이 알려질 수가 없었죠. 예. 네. 제가 그 변천사 선수에 이어서 주민진 씨를 인터뷰하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쇼트트랙은 그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폭행을 당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도 있고요. 예. 꼭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좋은 성적을 내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선수 생명이 끝난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것과 성적과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걸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그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모든 사람의 죄는 무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네. 그만큼 세대가 변하면서 코치 감독님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이 운동이라는 것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부모님 또한 그 선수를 잘 이렇게 이끌어주기,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한 여러 종류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많은 훈련량과 그냥 한 번 때리면 따라오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예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의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것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를 때려서 구속된 조재범 코치 네. 비슷한 시기에 주민진 씨께서도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민진 씨가 맞을 때마다 제일 같이 함께 아파했었던 사람이라면서요? 네. 뭉클해지는데요. 제가 정말 저는 좀 많이 맞은 편이었는데요. 예. 네, 조재범 제가 선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선배가 항상 저한테 많이 이렇게 좀 같이 힘들어 해주고 다독여주던 선배였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치가 돼서 그런 폭력이라는 것을 훈련의 수단으로 선택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요. 예. 네, 좀 많이 슬프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하고 어려운 인터뷰를 계속하고 계신데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팀 코치로도 여러 해를 보내셨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대표팀 코치로 한 2, 3년을 있었는데요. 그 폭력이라는 게 참 가정폭력도 그렇고 어떠한 폭력은 다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제가 맞았던 그런 것들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들어갔고요. 예. 네.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제가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말로도 제가 폭력을 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예. 네. 이 폭력이라는 건 정말 대물림이 되는 거고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시의 기억들이 당연히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그 질문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네. 사실 그 주민진 씨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긴 시간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듣다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아서 네. 좀 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제 오늘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민진 선수의 아픈 고백들이 참 씁쓸하게 와닿는 날이기도 하죠. 이런 폭력들이 10년, 20년 전의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았다는 심석희 선수처럼 코치가 휘두른 아이스하키채에 맞아서 헬멧이 깨진 초등학생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에 몸을 맡기는 쇼트트랙 선수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씁니다. 그러나 머리를 위협하는 건 단단한 얼음이나 날카로운 스케이트날만이 아닙니다. 2년 전 전북의 한 빙상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선수가 쓰고 있던 헬멧이
코치가 휘두르는 아이스하키채에 조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생 9명과 학부모들은 코치 A씨를 처벌해달라며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헬멧이 깨진 피해 사례 외에 코치가 밀실에서 아이의 머리를 밀치며 계속해서 넘어뜨렸다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에도 시달렸고 헬멧이 부서졌던 초등학생은 결국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자세를 잡아주다가 헬멧을 가볍게 툭 쳤을 뿐 때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학부모들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1년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A씨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코치는 1년 넘게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모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고질화한 체육계 폭력 문화가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예, 쇼트트랙의 폭력에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쇼트트랙이 우리에게 선물했던 찬란한 기억들 때문일 겁니다. 쇼트트랙만 하면 TV 앞에서 모두들 환호를 했죠. 올림픽 금메달이 쏟아진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쇼트트랙의 역사는 그런 화려함 속에 불편한 기억들을 숨겨놓았습니다. 폭력뿐만이 아니라 파벌, 승부를 조작하는 짬짬이, 그리고 바로 가장 원초적인 인권 파괴 행위인 폭력 위에 피어난 동계올림픽의 꽃이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우리 쇼트트랙의 역사는 33년 전인 1985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한 대표팀 선발로 시작됐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선 변방이었지만 쇼트트랙이 1992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되면서 우리 빙상은 갑자기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쇼트트랙에선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김기훈부터 김동성, 전희경, 안현수, 진선유, 그리고 심석희, 최민정까지 스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껏 금메달만 24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역사에서 딴 전체 금메달이 46개인데 절반 이상을 쇼트트랙에서 일군 겁니다. 스케이팅 선수가 많지 않고 빙상장도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짧은 기간에 세계 최강이 된 쇼트트랙. 성과만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엘리트의 모든 것을 걸고 힘을 쏟아 육성하는 시스템이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열음도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파벌과 대표 선발을 위한 짬짬이, 폭력까지 불편한 갈등들이 터져나왔지만 4년마다 쏟아지는 금빛 레이스에 감춰지곤 했습니다. 어찌됐든 금메달이면 된다는 망상이 폭력을 감췄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견디는 건 선수들이었습니다. 대체 뭘 위해서 치분들이나 그런 어른들이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할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을 짜낸 노력의 결과물이라 믿었던 금메달. 어찌 보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은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 위에 피운 슬프고도 아픈 꽃이었는지 모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